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해? 깼어? 어렸을 때 주선이란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다 학교를 빠지기 시작한 주선이. 방과 후 주선이 집을 방문했는데 주선이는 벽에 이상한 낙서를 하며 기분 나쁠 정도로 깔깔거리며 우리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엔 소문이 퍼졌고 주선이는 학교에 나와도 따돌림을 받게 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주선이의 원래 이름은 명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엄마는 무당이셨는데 명진이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명진이란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고요. 하지만 명진이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셨고 새엄마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그 명진이란 이름이 탐탁치 않으셨던 새엄마는 주님의 선물이란 뜻을 줄여 주선이로 개명한 거라 하네요.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명진이를 피하고 미워했던 것에 정말 미안함을 느낍니다. 17년이 지난 집을 보수공사를 하고 모든 짐을 정리하던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만 몇 번 하시더니 어디서 장난질이야? 하며 끊으시더군요. 그때 당시는 자동녹음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 무슨 전화인지 궁금해했고 어머니 말로는 낮은 남자 목소리로 도도도도 하는 말만 반복하더랍니다. 휴대폰을 건네받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찍힌 발신번호는 저희 집이었거든요. 우린 귀신에라도 홀린 듯 멍하게 있었습니다. 분명 집에는 어머니와 저뿐이었고 집 전화도 거실에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우리 옆에 말입니다. 지금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 그 일 때문에 한동안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기억이 납니다. 괜찮은 원룸이래. 여기 살던 젊은 남자 방값도 안 내고 보이지도 않아서 부동산 아저씨께서 내가 오면 방 바로 깨끗이 치워주신대. 근데 좀 역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아무래도 붙박이장에서 나는 냄새 같아서 열어봤는데 경찰서 타격대 전경으로 군 복무했을 때 한날 실종자 수색 후 선임들의 배려로 일과 시간에 네모반에서 낮잠을 자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위란 걸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아래쪽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제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서 내부의 전경은 총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고 모든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제 허벅지를 베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경찰서 문서 창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경찰 기록 문서를 보게 되었고 그 중에 10년 전 한 명의 기록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철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선임들의 심한 폭행 때문에 농약을 먹고 자살한 전경대원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제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고 기록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농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동료 대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죽었다. 2007년 여름 일이 끝나고 근처 살고 있는 진석이란 친구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죠. 친구 집은 산들이 모여있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비포장길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대충 예상하던 거리에 시간이 되어도 도착은 멀게만 느껴졌을 때 힘도 빠지고 시야가 어두워지며 멀리 푸르스름한 불덩이 같은 게 보였고 그건 마치 영화에서만 보던 도깨비불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빛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전화가 왔고 대체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하냐는 친구의 말에 정신을 차려 주변을 비춰봤을 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면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갔더라면 몇 미터나 되는 뾰족한 돌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을 테니까요. 미안해. 나 너 못 기다리겠어. 힘들어. 우리 헤어지자. 이 전화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너도 군 생활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사랑이요? 이렇게 된 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맞아요. 나 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험상 만났고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자 말하려고 아니 걔가 먼저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내가 나쁜 년이고 못된 년이야. 그치만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날 괴롭히면 어떡하냐고. 날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했니? 가라고. 제발 좀! 오래전에 살던 집 앞 공원 벤치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진짜 새거 같은 빨간 시계를 주웠어요. 뭔지 모르게 예뻐 보여서 착용하고 친구를 기다리다가 깜빡 졸았는데 벤치에서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 형상이 머릿속에 탁 나타나면서 시계 내놓으라고. 가위에 깨고 너무 놀라서 공원 옆 파란 쓰레기통 있죠. 거기에 그 빨간 시계를 버렸어요. 이제 그날 밤 환기 좀 시키려고 창문 쪽으로 갔는데 바로 앞이 공원이었잖아요. 어떤 초췌한 남자가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찾았다고 웃는데 뒷모습의 예감이 왠지 이쪽을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싸한 느낌의 커튼을 쳤죠. 아마도 그 남자가 빨간 시계를 찾았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 뒤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오래전 일이지만 진짜 소름 끼쳤던 일이었어요. 마당에 죽은 나무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내가 나무에 목을 매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남편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 여기 터가 안 좋다, 여러 가지 흉흉한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자살로 종결이 되고 남편이 나무들을 전부 자른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나무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한날 그 죽은 나무를 다시 심은 거죠. 그대로.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다른 여자랑 재혼을 했어요.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왜 재혼한다면 멀쩡한 나무를 심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죽은 나무를 다시 그대로 심었는지.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문은 없는데 진짜 찝찝해서 그 집을 피해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어렸을 적 단지 내에 이쁨 받던 고양이가 정말 끔찍하게 죽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십동에 사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아저씨가 죽인 건데, 이뻐해주는 척하다가 돌멩이로 고양이 머리를 기절시킨 다음에 발로 완전히 짓이겨 놓았던 거예요. 그 뒤 1년 정도 후에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에 막 119 경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십동의 고양이를 죽였던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트럭 바퀴에 몸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짓이겨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음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자신이 당한 대로 복수를 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진짜 그 아저씨가 고양이를 짓이겨 죽인 것처럼 고양이가 똑같이 복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 때 단칸방으로 이사온 첫날 밤이었어요. 악몽을 꿨는데 누가 문을 열어달래서 열어줬더니 진짜 혐오스럽게 생긴 여자가 다짜고짜 내가 없는 2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 하니까 집 안까지 들어와서 남편한테도 내가 없는 2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사와서 행복하게 좀 지내나 했더니 제가 좀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뭐냐나 너한테 없는 2개? 혓바닥도 뽑아줄까? 2번 뒤지기 싫으면 꺼져 막막막 뭐라 하니까 이 여자가 흐느적거리면서 서럽게 우는데 울려고 눈을 뜨자마자 눈알이 보여야 하는데 눈알이 없고 골문 내장 같은 피가 후두두두둑 흘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달라고 했던 2개가 2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횡단보도는 자주 지나가는 횡단보도니까 그날도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옆에 살짝 눈을 돌렸을 때 다른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저는 신호가 바뀌었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따라서 건너려는 순간 제 바로 앞을 차가 경적도 안 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얼음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숨을 잠시 고르고 주변을 보는데 신호는 전혀 바뀌지 않았었고 먼저 건너간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정체에 모를 뭔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면은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친구가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카메라로 화장을 확인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 칸에서 누가 휴지가 없다고 좀 달라면서 아래 틈으로 손이 쑥 나오더래요. 좀 이상했는데 알겠다며 휴지를 주려다가 실수로 친구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고함을 지르면서 화장실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떨어진 휴대폰 카메라에 반대편 사람이 무섭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게 비쳤던 거죠. 2014년도에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 외곽도로라는 유난히 고개가 많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쪽에 일 때문에 새벽 2시 정도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첫 번째 고개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고개에서 룸미러를 봤을 때 뒷좌석에 웬 여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걸 처음 본 날이었죠. 그런데 순간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경직되는데 자꾸 룸미러 쪽은 보게 되면서 그 와중에도 운전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다가 두 번째 고개에 넘어갈 때쯤에 몸에 경직이 풀리기 시작하고 정신이 조금씩 돌아와서 차를 멈추고 확인하는데 뒤에 귀신은 없어졌고 주변을 보다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낮은 언덕에 무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무덤은 아까 그 귀신의 무덤이었고 그 귀신이 두 번째 고개에서 배회라도 하고 있었는지 때마침 지나가는 제 차에 무임승차해서 자신의 무덤까지만 동행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저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 한적한 시골로 이사한 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강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셨대요. 위험하게 뭐하냐 하고 물었고 아이는 뭘 좀 찾는데 도와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강에 발을 내딛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거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죠?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아차 싶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강은 수심이 깊은 강이고 사고도 많으니 조심하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그때 떠오르더래요. 물론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고요. 물귀신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 건가 봐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흔하다 생각하고 넘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해요. 마치 트라우마가 평생 저를 쫓아다닐 것 같은 거죠. 저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묵직한 기분이 들어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조금씩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괜찮겠죠? 만취한 선배가 집에 가는 길에 소변이 급해서 보이는 전봇대에 볼일을 보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선배 주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뭘 쳐다보냐며 그 사람한테 주먹질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폭력을 휘둘렀던 일이 생각이 나서 혹시 내가 또 사고를 친 게 아닐까 해가지고 그 전봇대에 갔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너무 불길한 기분에 다가가서 자세히 보는데 마을에 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전봇대에 목을 매 죽어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선배는 목을 매 죽어있던 그 여성분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때렸던 거죠.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여자아이가 딸한테 자기 집까지만 데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아이가 언니는 어디 살아부터 언니 같은 친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가 너무 좋다고 하더래요. 근데 저 길목쯤에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서 있는데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아이가 우리 집에서 놀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라고 언니 빨리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딸의 팔을 꽉 잡는데 그 팔의 악력이 아이의 힘이 아닐 만큼 너무 세게 잡아 끌어가지고 딸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면서 갑자기 딸한테 손가락 욕을 날리더니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래요. 씨발년 존나 튕기네. 목소리가 성인 남자 목소리였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아줌마도 남자였던 거죠. 예전에는 책상을 살 돈이 없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날 꿈을 꾸는데 책상에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뭐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는데 눈하고 입은 실로 꿰매놓은 듯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쓴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누군가의 살점 같은 곳에 도와줘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꿈에 놀라다기보다는 뭔가 애처로웠고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책상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서리 틈에 아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증명사진 같기도 하고 보니까 그때 꿈에 나타났었던 아이와 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방법은 없었고 내심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해서 죽었나? 그래서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고 이곳에는 사건 같은 것도 없었기에 그냥 미스터리로만 남아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전 심장 쪽이 안 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 귀신이 나타나요. 자신과 같이 하게 될 거래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귀신을 보면 무섭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는 등. 당연히 무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묵인하고 담담한 척을 할 뿐이죠.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 귀신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요. 2005년도 때 일이거든요. 시골에 아빠랑 친척들과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분위기도 안 좋고 여러 욕설이 오갔던 터라 스트레스 때문인지 너무 어지러워서 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물론 비포장길이라 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사람 손길이 제 볼을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보는데 그때 아빠가 창문에 얼굴 내밀지 말라고 화를 너무 심하게 내셔서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전 그걸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문으로 뒤를 봤을 때 풀숲에서 어떤 뚱뚱한 남자가 알몸인데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저한테 잘 가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사촌 형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저희 아빠가 겪은 이상한 일인데요. 꿈인데 밖에서 사촌 형이 아빠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현관문을 열어주는 그런 꿈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꿈을 꾸셨는데 세 번째에서 아빠가 진짜 몽유병 걸린 것처럼 걸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더래요.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막으신 거죠. 그 후에 이상한 꿈도 안 꾸고 사촌형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날 작은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소름 돋는 얘기를 하셨대요. 사촌형이 저승에 혼자 가기 외로워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빠를 데려가려고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세 번째에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빠가 큰 일을 당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위에 눌린 그날 새벽 3시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냉장고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엄마인가 하고 보는데 그쪽도 저를 의식해서인지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스륵 잠에 빠지고 아침에 엄마가 저에게 오셔서 새벽에 왜 냉장고를 뒤적였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도 가위에 눌리셨는데 그 냉장고를 뒤적인 게 저라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도 그럴 게 저희 집은 엄마와 저만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무서워할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봤을 때 그 얼굴, 그건 분명 제가 아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려는 엘리베이터 안이 어느 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은 개의치 않게 제가 사는 층에 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봤더니 사람 얼굴이 창문에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습은 낯이 익었죠. 13층에 살았던 그 학생, 건강 때문에 얼마 전 일찍 생을 마감했었거든요. 제가 더 귀신이라고 확신했던 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창문에 마지막에 비춰야 하는 건 다리일 텐데 그 아이 머리가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소름 돋았고 그 이후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꿈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묻는데 사진 속 남자는 오래전에 죽은 친가 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고 오래전에 죽었다 말했죠.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묻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가 쪽 오빠인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느낌이 이상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승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친가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제야 그 꿈이 의도하는 것도 알았고 제가 그 저승사자에게 오빠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이 큰 사고를 막은 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죠.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도 안 잡히고 기분도 안 좋아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장비를 챙기는데 낚싯줄에 뭐가 걸려 올라와서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태아 머리였대요. 몸은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었던 거죠. 그래서 낚시도 잘 안 됐던 거고요. 2006년도 겨울 GOP 철책선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일인데요. GOP에서는 밤에만 근무를 섰고 새벽에 고참인 저와 후임병만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나 그렇듯이 저는 초소에서 졸고 있을 때 후임이 천명호 병장님 근무 이동하셔야 합니다. 속삭이듯이 말해서 몽롱한 상태로 후임을 따라 다음 근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후임의 걸음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천천히 가 라고 했는데 마치 이 자식이 반항을 하듯이 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화를 내려는 순간 뒤에서 천명호 병장님 좀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뒤를 보니까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고요. 저는 진짜 처음 경험하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좀 이상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거의 24시간 창문에서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많이 섬뜩했죠. 그러다 한여름 그날도 지나가다 쳐다보겠거니 하고 슬쩍 봤는데 웬일로 창문도 닫고 커튼까지 쳐놓은 거예요. 근데 저 집에 커튼이 있었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는 119에 바로 신고했죠. 그게 커튼이 아니라 치마였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했던 그 분이 천장에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 허름한 여관 3관에 들어갈 때 표를 확인하는 직원의 시선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한참 영화를 보는데 저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봤을 때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알아들 수가 없었죠.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은 건 즐거워하는 여자친구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화장실을 간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아까 그 직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역시나 그 눈빛, 그 시선은 소름 끼쳤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90년도 제가 4~5살 때는 놀만한 곳이라고는 골목 구석 지저분한 곳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테이프로 너무 많이 봉해놓은 냉장고가 하나 버려졌는데 하루하루 가구나 쓰레기들로 냉장고 주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경찰들과 폴리스 라인이었어요. 그 후 어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동네에 사는 한 미친 아저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후에 그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쓰레기들로 냉장고 주위를 덮어놨던 거래요. 어른들이 아니었으면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갖고 놀았을 저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군대 있을 때 신병이 새로 왔는데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 신병하고 보초를 같이 서는 일이 생겼는데 신병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좀 풀어줄 겸 야,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정신 잃은 것처럼 푹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너 어디 아프냐고 하니까 신병이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아까 저한테 귀신 볼 줄 안다며라고 물어보셨을 때 권상병님 근처에 있던 귀신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어요. 제 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래전에 살던 S빌라에 가는 꿈인데 첫 번째 골목에 들어섰는데 막고 있었어요. 끔찍한 뭔가가. 그래서 두 번째 골목 쪽으로 가야겠다고 들어섰죠. 거긴 다행히 이상한 건 없고 무당집인지 뭔지 되게 화려한 집 담벼락에 남자가 위태로운 자세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골목이라 집을 수월하게 찾아갔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의 표정을 봤는데 왠지 한없이 덧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20년 전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언니는 참 이쁘고 다정다감했어요. 병원 나올 때 많이 아쉬웠는데 요즘 자꾸 그 언니 꿈을 꿔요. 꿈에 침대를 밀고 가는 언니의 모습은 온몸이 난자되어 있었고 침대에는 잘린 남자 머리가 있었는데 그 남자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꿈을 계속 꿔서 얼마 전 그 병원을 검색해보니까 이미 폐병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언니 생각에 잠도 잘 못 이루고 있네요. 언니 괜찮은 거지?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대학 때 친구를 이상하리만큼 깐족대면서 쫓아다니던 애가 있었는데 한날 친구한테 죽은 네 엄마가 널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 라고 헛소리를 해서 친구가 부모님 살아계신다고 너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 애가 이상하다면서 그럼 저건 뭐지? 하고 가더래요. 근데 친구는 걔 말이 너무 찝찝했던 거예요. 왜냐면 사실 친구 엄마는 어렸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친구를 시도 때도 없이 학대했던 나쁜 엄마였거든요. 순간 친구는 설마 귀신이 되어서도 날 괴롭히려는 건가 하면서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화장이 섬뜩할 정도였거든요. 그냥 화장만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상 계단문 쪽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아줌마 저를 몰래 쳐다보면서 행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 공포 아세요? 여성들만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별을 막론하고 진짜 소름 돋는 경험이니까요. 절친 민규가 자살했어요. 서울대에 떨어져 엄마를 실망시켰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민규 엄마는 정신을 놓으셨고요. 그 후 민규는 매년 자신의 기일에 제 꿈에 나타나 슬프게 안부를 물어요. 제 안부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 안부요. 거의 6년이 다 되어가네요. 민규야, 내 잘못이 아니지 않니? 왜 나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니? 학창시절에 오컬트?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연습장에다 맨날 이상한 문양 그리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러다 성인 되고 동창회 나갔을 때 그 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문신에 피어싱. 자기가 무속인이 됐대요. 문신이 너무 과한 것 같았지만 취향이고 뭐고 말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유가 너무 어이없는 게 신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눈알까지 문신을 시술했는데 부작용으로 실명되고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일이 너무 빈번했어요. 16층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제 발걸음에 맞춰서 투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누가 올라오나 싶어서 잠시 멈춰서 기다린 다음 다시 가는데 또 제 발에 맞춰서 발걸음 소리를 내는데 아래층이 아니라 위층에서 나는 소리 같아서 위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계단 틈 사이로 한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내려온 다음에 생각한 게 설마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고장내고 이상한 짓을 하려던 게 아닌가 싶었죠. 왜냐하면 그 남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언덕에는 판자로 된 집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오래전 버려진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를 드셨던 가난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집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는 못 치러주고 불쌍하기도 해서 그곳에 판자처럼 작은 집 같은 걸로 돌아가신 분 넋을 달래셨던 거예요. 지금은 재개발되고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그곳은 공원이 됐는데 가끔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은 숲에서 한 여인이 슬픈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목격하셨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자주 들려오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 군대에 보면 야외에 낡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인데 한날 자살자가 나옵니다.
신병이었는데 이유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였어요. 그런데 신병을 받을 때마다 그 야외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총 3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화장실 칸 중에서 꼭 그 중간의 칸에서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곳을 허물고 폐쇄를 한 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같은 칸에서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저는 거기에 귀신이 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잔업을 마치고 공단을 지나가는데 건물 사이에 우는 소리가 들렸죠. 보니까 붕대를 감은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놀란 표정으로 사라지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끔씩 그런 걸 좀 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 잠을 자는데 그 여자 꿈에도 나타나서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냐고. 저는 그게 아니다, 오해다, 우연히 지나가다 당신을 본 것뿐이다 라고 타일렀죠. 후에 알고 보니까 그 공장에 예전에 화재가 났던 곳이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얼마나 한이 됐으면 아직도 그곳을 떠들고 있을까요? 지금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길 빌어요. 저희 미술학원에 아이를 등록시키려고 상담 오신 어머님이 잠시 화장실을 가셔서 아이에게 아무 그림이나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기 동생이라면서 그린 그림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오셨을 때 그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나가셨어요. 그 후엔 오시지 않았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가 자기 동생이라면서 그린 그림을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려봤거든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몇 달 전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꿨어요. 벽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천장을 보면 사람 머리가 달린 거미가 저를 쳐다보는 꿈이요. 위층에 사는 부부가 자주 싸우는 소리에 시끄럽길래 그런 꿈을 꾸는가 보다 했죠. 근데 문제는 다음날이었어요. 그날은 부부싸움이 유난히 심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올라가려는 와중에 밖에서 쿵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다봤을 때 절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위층 아주머니가 투신을 하신 거예요. 물론 즉사하셨고요. 부부싸움에 욱하셔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 이상한 꿈이 이걸 말하는 거였다니. 왜냐하면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모습이 그 모습이 마치 꿈에서 봤던 그 거미 같았거든요. 제 친구가 고아거든요. 근데 한날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 보는 아저씨가 친구 집에 찾아와서 본인이 아빠라고 미안하다고 아빠를 용서해주겠냐 막 용서를 빌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찾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당신이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도 이 아저씨가 계속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따끔하고 단호하게 오지 말라고 선을 확 그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씩씩거리더니 다음부터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갔대요. 그리고 친구가 출장을 가게 돼요. 근데 출장 가서 이상하게 계속 머리가 쑤셨대요. 자면서도 머리가 쑤시고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런가 하고 어쨌든 출장을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구석에 벽 있잖아요. 거기가 깨져 있고 그래서 살펴보는데 거기에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는 그 전동 드릴 못을 박아서 그 아저씨 짓이 분명했는데 친구는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대체 왜 뜬금없이 대뜸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면서 저주를 하고 간 건지. 공원 벤치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너무 시끄러워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어폰은 없고 옆에 사람도 없고 뭐 하는 건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사람이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확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통화하는 척하며 공원을 빠져나왔죠. 그 사람 옆에 진짜 뭐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아닌 존재가. 아주 어렸을 때 앞 빌라에 사는 형은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났대요. 그래도 저랑 친했거든요. 저는 창문에서, 형은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만의 그런 소꿉놀이? 주위 어른들한테 시끄럽다고 많이 혼났지만요. 근데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형이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그때 저는 죽는 게 뭔지를 모를 때라 형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놀기를 기다렸는데 한 달 후인가 꿈에 한번 보이고 그 후로는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에서 형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니야, 형은 이제 행복해. 날개가 생겼거든. 언젠가는 우리 또 보자. 이런 말이요. 저희 언니는 평소 문틈으로 귀신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겁쟁이였거든요. 근데 한날 문틈 사이로 언니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에 놀래켜 주려는데 뒤에서 너 뭐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니 방을 보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어이없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는데 언니는 제 말을 믿지도 않고 되레 여태 문틈으로 쳐다본 게 너였냐며 언니는 귀신을 안 믿게 됐고요. 오히려 제가 귀신을 믿게 되고 방 문을 닫고 생활하는 버릇이 생겼죠. 제가 안 좋은 선택을 준비하고 정신이 몽롱해질 때 자신을 저승사자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따라오라 하더군요. 그리고 한 남자한테 데려갔는데 남자 얼굴에 봉투를 끈으로 묶어놔서 숨을 헐떡이더라고요. 묶인 끈을 풀고 얼굴을 봤더니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천장이 보였죠. 목을 맸던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자세로 한참을 멍하게 생각했죠. 아무래도 그 저승사자란 여자는 저를 데려갈 때가 되지 않아서 정신 차리라고 나타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울컥하는 마음과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고 그 계기로 지금은 밧줄로 목 대신 희망을 메고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야근에 외근에 지쳐서 퇴근하는 길 공원에 어떤 아이가 나무 위에 자기 풍선이 걸렸는데 저보고 꺼내달라더군요. 너무 무기력했지만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풍선을 꺼내 아이한테 주는데 애가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뭐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새벽 4시고 애들이 이 시간에 나와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손에 뭐가 꿈틀거리길래 봤더니 그대로 기절했고요. 깨어나 보니까 저는 그 나무에 기대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봤던지 진짜 귀신이 장난을 친 건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집 앞 옷가게마저 문을 닫고 그 안을 차지했던 건 마네킹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지나가던 길에 마네킹이 신경 쓰이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덜컥하는 소리에 멈춰서 가게를 봤지만 마네킹들만 있을 뿐 잘못 들었거니 하고 지각하면 안 돼서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때 저는 공무원이어서 저만 잘 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컸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안을 들여다봤으면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제 자신이 창피하고 실망스러워요. 필리핀 친구와 단편영화 촬영지를 물색하던 중 폐 건물 하나가 눈에 띄길래 친구한테 저 폐가는 뭔가 남다르다 하니까 친구가 말하더군요. 저건 폐가가 아니라 흉가고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무서웠지만 폰으로 사진을 남겨놨는데 살펴보던 중 이상한 게 찍혔어요. 이 기괴한 얼굴 형태, 이건 대체 뭘까요? 외삼촌을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던 거죠. 가해자는 외숙모예요. 외삼촌 돈을 갖고 튄 거예요. 부검 결과 외삼촌 몸에서는 다량의 독극물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외숙모
아니, 그년을 수소문하기 3년이 됐을 무렵 그년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년도 발견됐을 땐 이미 늦었던 거죠.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몸이 뜯겨 먹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목격자들 말로는 평소에도 거의 뼈만 남은 모습이었다고. 전 그 이유를 알아요.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 잘근잘근 씹어먹어 죽일 거야. 너 거기 엘리베이터 탈 때 검은색 머리에 이쁜 여자 같이 타면 조심해. 귀신이니까. 그 귀신 공사 중인 층에 내리거든? 그럼 자기 뒤 모습 보려는 남자들이 고개 내밀 때 심장 먹게 한다는 소문이 있어. 뭐? 깜깜해서 좌우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그 여자가 놀래켜주지도 않았다고? 당연하지. 그 여자는 좌우가 아니라 아래에서 널 쳐다보고 있었을 테니까. 특수 청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사각형으로 구멍이 난 크고 무거운 철판을 옮기는 작업 중 아마 중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에 포크레인으로 매달아 높은 곳으로 옮기려 했나봐요. 근데 지탱하던 사슬 같은 것이 너무 오래됐고 또한 철판의 비중이 무거워 그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던 건설 인부에게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건설사의 부주의로 판명이나 유족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때 포크레인을 운전하셨던 분은 동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오래전 일이지만 죽어서도 잊히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꿈이었어요. 맨발로 너무 많이 걸었고 발도 시려서 한참을 서성이는데 어떤 사람이 힘들겠다면서 이쁜 슬리퍼를 신으라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꿈에서 망자가 주는 신발은 절대로 신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 모습이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낙담하며 취해서 잠시 둘러댄 벤치에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더군요. 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그분을 쳐다봤는데 동상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동상은 차렷자세였고 또한 주위에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취해서 착각한 거라 생각하며 빨리 자리를 비웠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원래 그곳엔 동상도 없는 그냥 돌 벤치만 떡하니 놓여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가끔 지나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 무섭거든요. 그럼 그냥 취해서 헛것을 보고 느낀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곤 해요. 겨울에 무슨 비가 이렇게 오냐고 중얼거리며 약속 장소를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제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내주려고 어디서 어른을 놀려?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캄캄하게 비만 내리고 있더라고요. 왠지 오싹하고 이상한 기분에 멈춰서 둘러보다 앞을 봤을 때 저는 우산을 집어던지고 도망쳤죠. 사실 그 우산 지나가다가 주운 우산이었거든요. 그런 그 우산 안에서 여자아이가 절 보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무섭던지. 여러분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무거나 줍지 마세요. 진짜. 버스 정류장에서 학원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그런지 옆에 여자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흙깃 보니까 머리에 윤기도 있고 아름다우신 분 같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3분쯤 버스가 올 때가 다 되어서 옆을 봤는데 여성분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 웬 종이백 하나가 놓여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찝찝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심히 백 안을 들여다봤는데 사람의 정수리랑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툭툭 쳐보니 다행히 가발인 것 같더라고요. 만지기도 싫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 보내드립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새벽에 버스도 끊겨 눈에 띄는 택시를 발견하고 바로 탔죠. 근데 이미 조수석에 여성분이 앉아 있었어요. 죄송하다고 내리려는데 조수석 여성분이 어디까지 가시냐고 해서 목적지를 말씀드렸죠. 여성분은 기사님에게 들었지? 출발해 라고 기사님을 재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 얼굴이 초췌하고 핏기도 보이는 게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기사님이 죄송하지만 내려주시겠어요? 제발 하면서 뒤돌아보셨는데 기사님 모습이 마스크랑 모자를 눌러 쓰셨는데 이분은 얼굴에 빨갛게 뭔가 튄 게 마치 피 같았거든요. 아, 이건 진짜 타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 바로 내렸죠. 그런 택시는 달아나듯 바로 가버리는데 그때 그 섬뜩함이란 그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적막한 그 공포감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회사에서 여성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는데 저의 폭로로 징계받고 잘렸거든요. 죽음까지 바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부터인가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저도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찝찝하고 불안하죠? (15년) 전쯤 일이에요. 밤에 동네 상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남자 화장실 쪽에서 대충 악마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소리가 나서 누군지 궁금해 밖에 숨어서 기다렸죠. 그때 나온 남자. 시칼을 들고 진짜 누구를 죽일 듯하게 반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별 미친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며칠 후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하게 됐거든요. 제가 다니던 성당, 그것도 새로 오신 신부님, 바로 그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표정과는 다르게 자상하게 미사 시간을 보내는데 진짜 신성한 곳이 저에게는 지옥 같았죠. 그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종교를 다시는 안 믿게 된 계기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눌렀어요. 그때 뒤따라 쓱 하고 남자가 타더니 3층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3층에 도착했는데 조용하기만 하고 남자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내렸죠. 정말 맹세코 거짓말 안 하고 남자가 탄 것도 보고 3층을 누르는 손까지 봤거든요. 그럼 대체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새벽 조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깅 코스 옆 하천에서 마네킹 비슷한 게 둥둥 떠다니더군요.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 얼굴이었죠.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고 너무 찝찝한 기분에 아침 뉴스를 틀자 지역 방송에서 우리 동네 하천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내가 예지몽을 꿨구나 생각했지만 미스테리한 건 뉴스에서는 머리만 없는 시체였고 저의 꿈에선 머리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시신의 머리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사이 누군가 고양이 밥에 독국물을 넣어 고양이들이 죽임을 당해 그 몹쓸 짓을 한 사람을 제보해달라는 글이 나무에 붙어있더군요. 그때 어젯밤 문득 고양이 밥을 주던 사람과 마주쳤던 기억이 났어요. 어두워서 잘은 못 봤지만 특이점이 있었어요. 저와 마주치자 들킨 것처럼 오른쪽 벽에 바짝 기대서 제가 가기만을 기다리며 저를 노려보는 모습. 마치 지금 제가 사는 동 공동 현관문 앞에서 친구가 언제 내려오냐며 혼잣말을 하는 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처럼요. 몹시 추웠던 겨울밤,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채 골목에서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이 친구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지만 일단 도와줘야 하니까 본인의 롱패딩을 여자에게 입히고
그 여자를 업은 다음 여자가 말해준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어느 순간 여자는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흉가에 와 있던 거예요. 그 여자 귀신이었던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정신을 차려보니 오히려 지가 알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여자가 춥다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옷을 벗어서 그 여자한테 입혀줬던 거예요. 당연히 옷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친구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귀신한테 홀린 건 둘째치고 그 추운 겨울밤 그 상태로 집까지 무사히 도착한 자신이 더 신기하대요. 이건 그냥 귀신을 보는 친구가 특이한 일을 목격한 사연인데요. 카페에서 이상한 커플을 봤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커플인데 여성은 40대 아줌마, 임신 상태에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고 반면 남자는 20대 초중반에 멀끔하고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이 남자 몸에 여자 귀신 2명이 붙어서 남자한테 질척거리더래요. 그렇게 몇 달 후 우연치 않게 그 남자를 또 보게 됐는데 그새 여자가 바뀌었나봐요. 다른 여자랑 아주 좋아 죽는데 그것보다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남자 몸에 그 전 여자 귀신들 말고 2명의 귀신이 더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중년 여성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이 안고 있던 아이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친구는 내심 짐작은 하지만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목격한 걸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동네의 남의 집 개들을 몰래 도축해 수배자가 된 이 사람. 아직까지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이 사람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느껴요. 사람의 목소리로 개의 소리를 내는 얼굴은 사람, 몸은 개인. 인면견이 된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며 저의 꿈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팔에 문신했던 친구가 어느 날 문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어머니가 좀 안 좋은 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문신 다음부터 어머님이 막 호통을 치고 가위에 눌려서 알아보니 특히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은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치워야 좋은 기운이 오는데 이 친구는 아예 문신으로 새겨버려서 어머님이 호통을 치셨던 것 같다고 하더래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물론 마음속으로 기리고 잊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루 종일 운전으로 피곤해질 참 어디 터널로 들어서자 뒤에 차가 비정상적인 밝기로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옆으로 지나치는 그 차를 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네요. 차 안과 밖 할 거 없이 사람 얼굴이 더덕더덕 붙어 눈과 입에서 빛을 내고 있었고 쏜살같이 추월하더니 귀신같이 사라졌다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뭐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마치 죽은 사람들을 태워 지옥으로 향하는 차 같았다고 하네요. 가위에 눌릴 때마다 보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꼼짝도 할 수 없죠.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한 30초 정도 창문에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사라질 때 비로소 가위에서 풀려나죠. 저녁을 한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저 같은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신다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벌써 8년도 지난 일이네요. 학원을 마치고 주택들이 있는 골목을 통해 집에 가는 도중 큰 담벼락에 어떤 아줌마가 머리만 내민 채 멍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놀라긴 했어도 워낙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냥 지나쳤죠. 그리고 몇 달 후 우연히 그 골목을 또 한 번 지나치는데 그때 그 집 문이 열려있길래 호기심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2m가 넘는 담벼락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핏자국 같은 게 쭉 나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그대로 도망쳤고 그 후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얘기하며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긴 여자가 킥킥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재수없어서 못 본 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막 도망치듯 뛰어가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까 그 여자가 우리가 지나치자마자 식칼을 꺼내 들었다는 거 있죠? 더 무서운 건 그 식칼엔 이미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젠 대낮에도 무서워서 돌아다니기 겁나네요. 겨울 여행을 즐기고 어느 여관방에서 쉬고 있을 때 추위에 눈을 떠보니 여자친구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고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게다가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똑같은 걸 목격했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린 두말할 거 없이 대충 짐을 챙겨 여관을 나올 때 카운터에 사장님은 뭔지 모를 미소만 짓고 있었죠. 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좋았던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기억 속에만 묵혀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베란다에 자꾸 이상한 게 나타난다고. 저 오기 전에도 그게 자기를 괴롭히고 갔다고. 역시 베란다엔 아무것도 없었죠. 친구가 히키코모리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할 줄은 몰랐어요. 같이 병원에 가자 해도 말을 듣지 않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들 주려고 마켓에 올라온 스폰지밥 인형을 직거래하러 갔는데 사진이랑 너무 달랐어요. 칙칙하고 이상한 얼룩에 더군다나 거래하러 나온 사람도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인형을 만져보니 끈적끈적한 게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고 저는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자 그 남자가 그럼 공짜로 가져가라고.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완강히 거절하고 찝찝한 손을 만지며 뒤돌아보는데 멀리 담벼락에 숨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인형에다 뭔 짓을 한 건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그 섬뜩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원룸이 낡아서 그런지 하수구, 환풍구, 아무튼 화장실 전체의 역한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신고를 하게 됐죠. 사건의 원인은 아랫집이었어요. 욕실에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모습에 다들 경악했다더군요. 보통 목을 매면 사람의 앞면이 아래로 향해 축 처져 있는 게 정상인데 그 여성은 그 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그러니까 천장을 보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타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아 그렇게 종결됐지만 왜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렵게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기르던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밤 골목 도로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아이를 사망케 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 부부는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다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안개가 낀 밤이면 그 세 가족이 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이상한 소문이요. 출장 간 남편의 일정이 예상치 않게 일찍 끝나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 몰래 집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침대에서 다른 젊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던 아내를 보게 됐고 이성을 잃은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잔혹하게 둘을 죽였다고 합니다. 장의사들은 말해요. 가장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바로 치정간의 사건이라고. 살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뭔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지하에 자취할 때 한날 새벽 이상한 소리에 밖에 나가보니 누나가 와 있더라고요. 가끔 들러서 반찬을 놓고 가거나 하는 일이 많아 누나한테 고마워 피곤해서 먼저 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겁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사방에 피해, 부엌 타일에는 사랑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누나가 아니었어요. 당시 저를 스토킹하던 40살 아줌마가 있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들어오다 생긴 상처로 그 표시를 해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벌써 15년도 지난 일이라 터놓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트라우마로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네요. 아파트 4층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엔 편견이 있었지만 인사성 밝고 착한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4층에 떨어져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이 엄마는 아이가 혼자 놀다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주민 사람들은 그 아줌마를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되었죠. 왜냐하면 그 아줌마 아이가 떨어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현아라는 친구와 꿈속에서의 만남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 헤어질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요. 뒤돌아보면 현아는 목을 꺾은 채 무섭게 서 있거든요. 사실 그 친구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은 친구인데 실수로 높은 곳에 떨어져 목이 꺾여 죽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연사하신 다음 남자친구가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골목 가로등에서 어떤 검은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려 한다고.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고 도와주려 했지만 그런 남자친구는 점점 악화되어 감당 못할 정도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남자친구 소식은 들을 수 없었지만 가끔 그 골목 가로등에 정체 모를 사람이 쭈그려 앉아 울고 있다는 소문만 돌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성공한 청년 A가 감쪽같이 사라진 후 언덕에 나무 한 그루가 생겼는데 청년 B, C, D가 연달아 그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뽑아냈는데 나무 뿌리에 청년 A의 시신이 엉켜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성공한 A를 시기하던 청년 B, C, D가 돈을 목적으로 A를 죽인 후 시체를 묻고 그곳에 나무를 심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자살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죽음이 A의 저주일 거라 생각하신답니다. 오른팔을 크게 다쳐 미술학원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저랑 앙숙인 친구 고윤이가 문병을 오더니 뜬금없이 제가 없어서 좋았다며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라고 하니까 이게 되네? 하며 뭘 툭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드로잉에 쓰는 관절 인형인데 얼마 전 고윤이와 머리채 잡으며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인연이 인형에다 제 머리카락을 붙여서 팔도 자르고 저주 인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인형은 즉시 태워버렸죠. 그리고 그년 소리 소문 없이 이사 갔는데 어디서 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지 진짜 기분 더럽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저주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람 피던 남자가 숙취로 뒤척이다 맛있는 냄새에 일어났는데 여친이 집에 와 사골국을 끓이고 있더래요. 남친은 여친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고맙다고 말을 걸었고 여친은 맛있겠지 하며 끓이고 있던 뼈를 남자친구한테 보여준 순간 남자는 자지러졌다네요. 그건 사골이 아닌 남친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강아지 뿌뿌였고 바람 피운 사실에 격분한 여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남자를 엿먹이려 그 일을 저질렀다 하네요.
외출하다 버려진 전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화장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잠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비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왠지 느낌이 오싹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그 전신 거울은 제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 있죠. 그럼 대체 전 뭘 보고 화장을 고친 걸까요? 스탠드 옷걸이 하나 장만해 내일 입을 옷을 걸어놓고 잠을 청했죠. 가구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 행한 원룸에 스탠드 옷걸이 하나 딱 있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다 잠이 들었고 결국 가위에 눌리고 말았죠. 옷걸이가 있던 곳엔 웬 사람 형체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절했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보니 옷걸이가 넘어진 거였더라고요. 역시 저는 가구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로 산 건데 그냥 버리려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칸에 시끄럽게 혼자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사람이 나가는 소리도 안 들렸기에 이 일을 본 후 한마디 해주려고 옆 칸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 잠겨 있어서 열었더니 글쎄 그곳엔 청소 도구들만 있을 뿐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명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그것도 한참 들렸는데 역시 세상엔 미스테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시던 할머니는 오빠야 오빠야 하는 여자아이 소리에 누구냐며 문을 여셨지만 아무도 없었고 느낌에 할아버지께 갔을 땐 이미 돌아가신 후였답니다. 오래전 할아버지에겐 애지중지 여기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 일찍 가슴에 묻어야 했다고. 할머니는 그때 그 여동생이 할아버지의 임종에 마중 나온 게 아닐까 말씀을 하시곤 한답니다. 고양이 밥 좀 주지 말라면 주지 말지. 아무튼 극성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치우기라도 하면 몰라. 아우 짜증나. 재작년 이맘때쯤 이야기예요. 맞은편 아파트 비슷한 층 처져 있는 커튼 실루엣에 사람에 미친 듯한 춤 사이를 보게 되었죠. 정신 나간 사람인가 했지만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춤을 춘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독국물을 먹고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습을 저는 춤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가끔 그 집만 불이 빨갛게 비치는 꿈을 꾸곤 한답니다. 친구 아내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갔을 때 제 기운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는 평소 한복을 별로 안 좋아하던 재수씨의 영정사진이 한복이었던 것과 두 번째는 슬퍼하는 친구를 피눈물을 흘리며 노려보는 영정사진 속 재수씨의 모습. 평소 서로 다툼 한 번 없었다고 하던데 재수씨는 왜 친구를 증오하듯 쳐다보고 있었는지 계속 내리에 스치고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한 여성이 아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여성이 향한 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늘을 뒤덮을 만큼 큰 아기 형상이 그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귀신은 많이 봤지만 그렇게 큰 귀신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아이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친구들이랑 술 진탕 먹고 늦게 집에 왔더니 아내가 저를 째려보며 서 있더라고요. 잔소리할까 싶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저를 침대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그날 진짜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 생각해보니 아내는 친정집에 갔다 온다고 했고 집엔 아무도 없었죠. 어젯밤 그건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무서워해야 하는데 전 왜 자꾸 그 귀신을 또 만나고 싶은 거죠? (98년도) 저희 엄마가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가기 전 꿈을 꾸셨는데 그 계곡 근처에 잠시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도 멋진 남성이 옷을 하나도 안 걸친 채 같이 수영하자며 엄마를 유혹하더래요. 엄마는 부끄러웠지만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뒤따라 들어가려다 그 남자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깨자마자 그 여행을 취소했다네요. 그 남자 뒷모습은 살들은 전부 파져서 뼈만 보였고 해골도 목이 꺾인 채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길을 가다 아기가 빌라 벽을 오르려 한다는 친구의 말에 놀라 그곳을 보니 그냥 막혀있는 낡은 빌라 틈이었고 분위기만 음침할 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진실은 이러했어요. 3층의 새댁이 다른 남자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들킬까봐 빌라 틈 텃밭에 묻었다는 사실이요. 그 동네에서 시시하는 일이라는데 그 친구는 아기 귀신을 본 거죠. 가끔 친구가 말해요. 아기는 3층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라고. 예전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샤워실에서 새 비누가 놓여있기에 거품을 내려 비비는데 까끌까끌한 느낌에 점점 아파오더니 피와 거품이 섞여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봤더니 비누 안쪽엔 커터 칼날이 잘린 게 꽂혀 있었고 비볐던 오른손바닥은 갈기갈기 찢겨 난장판이 돼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저지른 짓이 확실했지만 그 당시 특정 지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대로 묻힌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여러분도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공용으로 쓰는 비누 안쪽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똑같은 모습의 남자가 있었고 전 두 남자 뒤에 서 있었죠. 그리고 남자들이 같은 층에 내릴 때 한 남자가 이런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님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망상에 빠진 건지 이젠 잠드는 것조차 겁이 납니다. 어두운 밤 집에 가던 길에 기괴하게 생긴 듯한 사람이 쩔뚝거리며 저를 쫓아오더군요. 발걸음을 재촉하고 집 앞 공동현관 비밀 버튼을 누르며 문이 열려 들어가려는 순간 저를 팍 덮치기에 돌아보니 친동생이었죠. 평소 장난을 좋아하던 동생이 절 놀리려고 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동생 말을 듣다 보니 이상했죠. 저는 오른쪽 골목에서 왔는데 동생은 왼쪽 골목에서 왔다더군요. 그럼 아까 제 뒤를 쫓아온 사람은